반갑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지금 대종경 공부를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오늘은 그 수행품 3장을 가지고 이제 같이 그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이렇게 이제 더워진 데다가 또 장마도 지금 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죠? 장마도요.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지금 그래서 또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 또 이렇게 공부하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교육 수행품 3장을 가지고 같이 공부하십시다요. 그래서 창타님 한번 읽어보세요. 수행품 3장요. 3장 수행품 3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과거 도가에서 공부하는 것을 보면 정할 때 공부에만 편중하여 일을 하자면 공부를 못하고 공부를 하자면 일을 못한다 하여 혹은 부모 처자를 이별하고 산중에 가서 일생을 지내며 혹은 비가 와서 마당의 곡식이 떠내려가도 모르고 독서만 하였나니 이 어찌 원만한 공부법이라 하리요. 그러므로 우리는 공부와 일을 둘로 보지 아니하고 공부를 잘하면 일이 잘 되고 일을 잘하면 공부가 잘 되어 공과 정 두 사이에 계속적으로 삼재력 얻는 법을 말하였나니 그대들은 이 동과 정에 간단히 없는 큰 공부에 힘쓸지어다. 예. 참 이제 이렇게 그 대종경에서 참 이런 그 과거 시대의 그 공부의 방법과 또 지금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 이제 정체성을 그 분명히 이렇게 그 드러내 그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과거는 그 선천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선천의 시대는 이제 정하는 시대지요. 그래서 그 밤에 해당되는 시대거든요. 밤과 같은 시대다. 그래서 이 밤에는 모두 이제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모두 이제 정하고 그 밤에 열심히 또 일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있더라고요. 있지만도 그래서 이제 밤에 만약에 그렇게 이제 일을 하게 되면은 밤과 낮이 이렇게 뒤바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리가 왜 밤을 주는가 하면은 인간에게 편안하게 쉬라고 이제 밤을 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천의 시대는 일단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요, 그 인간 생활로부터 조금 이렇게 떨어지고 격리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 생활 속에서 공부하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그 동안은 그런 그 일상 생활로부터 일단 좀 격리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떨어져 있어야지만이 이제 공부가 이제 제대로 되도록 이렇게 그 사람 사는 구조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과거 시대의 그 이제 공부는 이제 생활과 공부를 이제 이것을 그 하나로 보지 못하고요. 편중돼 가지고 공부를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이 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인간 생활로부터 이 생활 자체가 분위기 자체를 멀리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속에서 공부하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생활을 좀 떠나게 지금 되어 있고, 그렇게 하도록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우리 지금 지난 시대의 그 공부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부모, 처자, 자식들도 다
그냥 떠나버렸다 그랬죠. 그리고 평생 산중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공부만 위주로 하는 이와 같은 이제 생활로 과거 시대의 공부는 그렇게 됐다. 이제 그러고 또 그 예를 이제 그 들으시는데 마당에 곡식도 떠내려가서 모른다. 그래서 불교의 성가에서는 이제 출가수도라고 그러죠. 사실은요. 그래서 출가수도한다. 출가수도는 출가라고 하는 것은 집을 나서는 거 아닙니까? 집을 나서고 그래서 집 속에서 살면은요, 그 수도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집에 안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제 절집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절집은요, 다 어디에 있는가 하면 다 산중에 있습니까? 그러게 일단은 이제 인간 생활의 경계로부터 이제 절집들은 상당히 그 경계를 멀리 해갖고 위치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기가 편리한 그런 이점이 그 이제 절에서 사는 것은 이게 있게 그 마련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된 것이고요. 또 이 지금 이제 이것은 이제 불교가 지향하는 방법을 이제 앞에서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고요. 마당에 곡식이 떠내려가도 모른다. 이것은요, 육아의 그 어떤 그 공부하는 정태, 이거를 이렇게 그 상징적으로 이제 표현하지 않았나, 이렇게 그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집에 살다가 보면요, 이제 참 그 마당에 곡식 열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거 아닙니까? 지금 저도 어제 저녁인가 그제 저녁에 이제 저녁 시간에 있는데 어릴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어릴 때 마당에다가 멍석 피고, 안 그랬습니까? 멍석 피고, 그러고는 멍석 위에다가 자리 하나 이렇게 딱 하고 있으면 얼마나 시원하고 좋습니까? 아이고, 그게 그립더라니까요. 그게 방은 이제 지금 낮에 막 우렸잖아요. 우려가지고는요, 이게 열이 지금 자꾸 나거든요. 나는데, 이제 바깥은 시원하거든요, 사실은요. 이제 해가 지고 나면은요. 그러니까요, 참 멍석과 자리가 그립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모두 안 살았습니까? 그렇게 모두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았는데, 이런 그 삶의 형태를 이제 대종사님께서 이 지금 교품, 이제 수행품 3장에서 이제 예로 들으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마당에 곡식이 떠내려가도 모른다. 그래서 마당에 곡식은 독서하는데 열중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 선조 어른들도 보면요, 공부를 열심히 하실 때 정말로 곡식이 떠내려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아주 독서에 열중하고, 그래서 과거 육아의 선비들은요, 이 공부를 하는데요, 뭔 책이 있습니까? 뭔 책이 있으면요, 그 중요한 책을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내잖아요. 그런데요, 과거 육아의 그 선비들이 하시는 일을 보면요, 백독, 천독, 이렇게 계속 읽는 거예요. 그걸 읽으면은요, 은연중에 그 속에 갈마 있는 이치 아니습니까? 이것이요, 환하게 밝아진대요. 그 우리 선조 한 분이 말입니다. 귀양 가셔가지고 벼슬살이 하다가요, 벼슬살이 하다가는 바쁘잖아요.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부를 못했어요. 근데 귀향을 가니까 있는 건 시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천독 만독을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는 이치가 환하게 밝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선조가 당신의 호를 숙덕와, 숙, 이걸 숙자, 덕, 얻을 덕자, 달팽이 왔자. 이걸 숙자 아닙니까? 이거
읽어서 얻었어요. 그게 독서를 1000번, 10,000번을 그동안에 못했던 공부를 딱 하니까. 그런데 이 와자가 뭔 와자인가 하면 달팽이 와예요. 달팽이가 뭡니까? 신세가 달팽이가 돼버렸어. 신세가요. 이게 이렇게 이제 지금 당신의 그 적소에 현판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려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유추해서 볼 때 정말로 이제 과거에 그 유가들의 그 공부하는 그런 어떤 그 방식이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드러나는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과거는 이랬다 이 말이죠. 과거는 그러니까 정하는 시대고 선천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그 경계를 일상 생활 속에서 경계를 피해 가지고 하는 것이 공부가 위주가 된 그런 공부를 해야만이 공부를 잘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 회상은 이제 앞으로는 나는 그런 법을 안 열겠다. 이것이 지금 이 3장에 밝힌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겠냐? 공부와 일을 둘러보지 않는다. 자, 공부와 사. 이걸 둘러보지 않겠다. 공부를 잘하면은 일을 더 잘해요. 또 일을 잘하면은 공부가 그 일하는 속에서 순숙되는 거예요. 순숙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일을 잘하면은 공부가 순숙돼야 돼요. 이게 두 가지가 말이죠. 갈라지면은요, 이 둘을 갈라서 생각하면은 과거 선천시대의 공부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대종사님께서는 지금요, 공부를 어떻게 생각하냐, 일 속에서 하는 공부가 진짜 공부예요. 그렇죠? 일 속에서 공부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요, 공부를 잘하면은요, 공부를 잘하면은 일이 잘 돼요. 더 잘 돼요. 경선님, 회장님 잘하죠, 지금? 로타리 회장님이라고 안 그랬어요? 네. 회장님 잘합니다. 잘하면 이제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되는데, 잘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요, 공부를 잘해야 돼요. 공부를 잘하면 회장님을 더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회장님을 잘하면 공부도 잘하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만이 말이죠. 이게 말이죠. 제대로 되는 그런 그 지금 공부와 일을 생활 속에서 하게 그 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그 볼 수가 그 있는데요. 그래서 일을 잘하면은요, 이 일을 잘하면은 공부가요, 깊이가 있어져요. 깊이 있는 공부를 한다 이 말이죠. 일 속에서 하는 공부가 깊이 있는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 일 속에서 하지 않는 공부는요, 그냥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하는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우리가 잘 하면은 그 일 속에서 공부가 제대로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봐야 하는데, 볼 줄 알아야 하는데, 이게 보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일상생활 속에서요? 사람들은요, 일을 봐도요, 그 속에서 공부를 찾아내지는 못한다니까? 그러세요, 스탄이요. 자, 그러니까 일 속에서 공부를 찾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상과 사물을 보면은 그것이 그냥 형상과 사물로만 보이면 안 돼요. 그러면 뭔가 하면 그것이 공부거리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공부거리가요. 제 숙소 앞에요. 요 옆에 요 바로 뒷집 아닙니까? 이제 여기 들어가다가 보면요, 뭐가 하나 있는가? 모과나무가 하나 이렇게 서 있어요. 모과나무. 모가 그거 귀한 나무죠. 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과나무가 이렇게 이제 하나가 서 있는데,
그 모과는요, 그 나무가 이렇게 이제 덩치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그 모과나무 덩치가요, 참 예쁘죠. 아니, 색깔이 아주 예뻐요. 소나무 같은 것은 우둘두둘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요, 색깔도 예쁘고 아주 매끈하고 또 비틀어져요. 또 요렇게만 안 자라요. 이게 비틀어지면서 자라다. 나무는 조금 삐뚤어져야지 보기가 좋대요. 고든 나무보다도요. 그런 게요, 분재가 왜 생긴지 아십니까? 그 일본 문화예요. 일본 흙은요, 노토기 때문에요. 나무를 심었다 그러면 일본은 다 곱게 자라요. 그러니까는 나무 보기 좋게 만들려고 뭔가 하면요, 삐뚤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뭔가 분재예요. 근데요, 우리나라의 땅은 말입니다. 땅에서 소토기 때문에요. 땅에 나무가 자라면 자체가 뭔가 하면 다 분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소나무, 뭐 제가 신문 칼럼을 한번 읽었는데, 소나무가 몇천 그루가 있는데 그 몇천 그루가 다 어디에 났는가 하면 바위틈에 난 소나무예요. 가장 보기 좋은 소나무 몇천 그루를 다 드러났더라니까요. 그 몇천 그루가 다 어디에 생긴가 하면 바위틈에 생긴 거예요. 그 바위틈에 소나무가 났다 이 말은요. 바위틈에서 자라는 소나무가 쭉 곱게 자라겠습니까? 삐뚤어진다니까요. 그거는 보기 좋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우리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엉뚱한 데로 갔는데, 지금 그래갖고 이게 이제 모과나무가 하나 이제 이게 서 있습니다. 그 모과가 딱 서 있는데, 모과나무 잎이 자꾸 죽어요. 그래서 이게 왜 죽느냐?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 밑에 뭐가 심어져 있는가 하면요, 요새 지금 가이스카 향나무 많죠? 가이스카 향나무가 밑에 심어져 있어요. 이렇게 또 울타리처럼요. 그러니까는요, 모과나무 잎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10년을 살았는데 모과 한 개를 못 따먹었습니다. 제가 지금 모과 못 따먹은 사람이에요. 10년을 모과가 옆에 있는데도 못 따먹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래서 알았다니까요.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요, 모과나무하고 가이스카 향나무는 상극이에요. 상극이에요. 그러니까는 나무 잎이 다 떨어진다니까, 모과나무 잎이. 그러고는 가이스카 향나무는 자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건지 모르니까 알게 주려고 말이죠. 이 향나무 3개를 베어버리라. 그래서 향나무 3개를 지금 싹 베어버렸습니다. 베어버리고 나니까요, 모과나무가 이제 새 잎이 살살 나는 거예요. 자, 일 속에서 이치를 발견했죠. 이 이치를 발견하지 못하면은요, 그는 뭔가 하면 일과 공부가 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잘하려면, 그래서요, 이걸 모르는 사람, 모과와 가이스카 향나무가 상극이다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일 잘하겠습니까? 또 모르는 사람은 공부 잘하겠습니까? 그게 공부를 잘 하면은 상극인 줄 알고, 상극인 줄 알면은 일을 잘해가지고 말이죠, 모과나무를 살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철저하게 공부와 일이 둘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을 잘하면 공부의 깊이도 더 깊어져야 되는 거고, 공부의 깊이가 깊어지면은 일도 말이죠, 그 속에서 자동적으로 잘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말이죠, 원불교의 교법을 일상생활 속에서 제대로 실현하는 것이다. 그래서요, 여기 계시는 분들 말이죠, 모두 말입니다, 자기의 직책 수행을 잘합시다. 잘하는데 그 잘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원불교의 공부법을 통해 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의 직책 수행을 멋지게 잘 실행하는 이런 것이 말이죠, 우리가 이 대목을 공부하면서 이제 해야 될 이제 공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제가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 들어봤습니까? 많이 합니까? 그러는구나. 무식한 사람이 용감해요. 뭘 모르니까 말이죠. 결단을 딱딱 잘해버린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요, 우리 말입니다. 용감하긴 해야 돼요. 용감하긴 해야 되지만도 무식해갖고 용감하는 거하고 유식해갖고 용감하는 거하고 같습니까? 다르죠, 완전히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유식하면서 용감해야 되는데 무식하면서 용감하다. 이 말은 말인가 하면요,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 못했으니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속에서 모든 일은요, 그 일 속에 뭐가 갈마 있는가 하면요, 이치가 갈마 있습니다. 이치가 갈마 있어요. 이 사 속에 니가 갈마 있다 이 말이죠. 이치가 갈마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치가 갈마 있죠. 그래서 일은 뭡니까? 일은요, 일을 우리가 풀면 대소유, 12이해 그러죠? 일에는 반드시 12이해가 생기죠? 이건 12이해가 12이해. 이해가 따라붙어요. 그러면 이 12이해 속에는 반드시 뭐가 갈마져 있는가 하면요, 이가 갈마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갈마 있는 이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를 아는 것은 뭔가 하면요, 대소유무이치를 아는 거예요. 대소유무이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대소유무이치를 일 속에서 12회 속에서 대소유무이치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이 지금요, 아까 내가 얘기했는데 모가하고 가이스카 형남하고 이건 일이죠. 일인데 상극이다 상생이다 하는 것은 뭡니까? 이치죠. 예. 이런 이치를 우리는 말이죠, 일상생활 속에서 원불교의 모든 교도들은요, 그 일을 하면서 그 일 속에서 이치를 발견해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공부를 함께 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수행품 3장에서 대종사님께서 강조하시는 이 대목이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무식한 사람이 이제 용감하는데, 그러면은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제 어떤 현상과 연결시켜 갖고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잘 모르겠는데 2030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 영남 지방이나 제 부산 지방을 가면은 2030년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 기다리는가 아십니까? 야, 이 연단님 몰라요? 왜 기다리는가? 아이고, 참나. 2030년, 이해가 말이죠. 이제 세계 엑스포 박람회가 2030년에 지금 어디서 지금 이제 개최할 것인가, 이걸 지금 이제 2030년에 아직 시간이 남았잖아요. 남았으니까 지금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30년 부산 엑스포 준비위원회 발대식을 얼마 전에 했어요. 예? 얼마 전에 했다 이 말이죠. 준비위원회 발대식을요. 얼마 전에 딱 이제 이 발대식을 좀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발대식을 하는데, 만약에 말이죠, 이게 지금 엑스포 지금 박람회가 말이죠, 부산에서 만약에 개최되는 것이 결정된다고 하면요, 우리나라도 뜨고 부산도 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겠죠. 이걸 우리가
따르느냐 못 따르느냐가 이제 결정이 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준비위원회 발대식에 누구까지 참석했는가 하면요, 대통령까지 참석했다니까요. 참석을 해서 발대식을 다 했어요. 자, 했는데 제가 신문 칼럼을 읽었는데요, 그 발대식에서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발대식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유치를 하려고 하면은요, 뭔가 계획서 자체에서, 이 계획 자체에서 이게 계획서를 넣을 거 아닙니까? 넣으면은요, 그 이제 전체적인 또 세계적인 회의에서 이제 어디서 하자 결정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획서를 잘 넣어야 되죠. 아니 아무렇게나 그냥 해갖고 이렇게 뭐 평범하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결정이 안 돼요. 부산이 결정이. 그러면 이 준비위원회에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잘 계획서를 집어넣어서 다른 데서는 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내용을 우리는 여기서 하겠다 하는 이와 같은 차별성을 두면서 우리가 이 설계안을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하는데, 이 발대식을 하는데 발대식 전체에서 대통령까지 참석하고 다 했는데 그 칼럼 리스트가 보는 안목이에요. 하나가 빠졌다 이거요. 그러면 그게 뭐냐? 직지. 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한문이 금방 지금 이제 그래서 하네요. 직지. 직지가 뭡니까? 고들 직자지요. 지는 뭡니까? 가르칠 지 아닙니까? 가르치죠? 이것이다. 직지. 이 직지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는 단어인지 아십니까? 불교 단어예요. 직지가요. 이걸 이제 직지라는 단어가 불교에서 나오는데,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하면 직지인심, 견성성불. 이 뭔 말입니까? 사람 마음을 바로 가르쳐가지고, 사람 마음을 바로 가르쳐서 견성성불하게 한다. 좋겠죠? 제가 강의요 왜 하는지 아십니까? 직지인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을 바로 가르쳐요. 직지. 그래서 직지인심 견성성불, 불가에 이런 말이 있다 이 말이죠. 이 직지, 그러니까 또 제가 생각나는 데가 있는데, 직지가 있는데 절 이름이 직지사. 어디에 있습니까? 김천이죠. 저 고향입니다. 직지사. 저요 고등학교 다닐 때요, 소풍 갔다고 하면은 어디 가는가 하면 직지사 가요. 소풍 가죠. 본가을로 소풍 안 갑니까? 소풍 갔다 하면 직지사 가는 거예요. 그 직지사를 엄청 다녔다니까요. 그렇게 다니다가 제가요 부산 교구장을 해가지고 교구 교무님들을 데리고 직지사를 갔어요. 제가 다녔던 절 아닙니까? 직지사를 가니까요, 예전의 직지사보다도 엄청 발전해 버렸어요. 그런 직지사가 돼버렸더라니까요. 그냥
대단해요. 그 지금요 스님 한 분이 말입니다요. 그렇게 멋지게 만들어놨을까요? 그렇죠. 직지사예요. 그것이요. 직지사가 뭔가 하면요. 직지인심한다. 인심을 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값이면 공부를 해도 직지사에서 하면 좋겠어요. 그 직지사가 또 어느 산, 그 먼 산인가 하면 그것이 황악산입니다. 황악산이 또 어떤 산인가 하면 추풍령. 추풍령은 다 그냥 완전히 다 지금 끊어졌죠. 끊어졌다가요. 다시 거기서 황악산에서 살아납니다요. 살아나갖고 무주로 해갖고 덕유산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저 태백산에서 나온 소백산명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는 데가 그 뭔가 하면 황악산이거든요. 그 황악산 기슭에 있는 산이 뭔가 하면 직지사예요. 그것도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가 어딘가 하면 황악산 밑에 있었어요. 그것에서 제가 지금 고등학교를 지금 제가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지거든요. 근데 이 직지가 이제 왜 내가 이 직지를 또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우리나라 지금 전에 제가 직지에 대한 얘기 했어요. 아이, 저 작은 연탄이 직지에 대해서 내가 얘기 못 들었어? 아이고. 참, 이 직지가요. 예? 예, 이제 간사님은 듣긴 들으셨어. 예, 들으셨는데. 자, 이게 이제 직지가 이게 뭔가 하면요. 참, 1377년 13세기 아닙니까? 1377년 청주 흥덕사, 청주에 있는 흥덕사에서 직지라고 하는 책을 발간했어요. 청주 흥덕사에서 직지라는 책을 발간을 했다니까요. 그걸 발간을 했는데 그 발간한 직지가 말입니다. 뭐로 된 건가 하면요. 금속활자. 자, 제가 대종경 강의하면서 처음에 건강경 제가 얘기할 때 건강경 갖다 보셨다 그랬죠? 대종사님께서. 그리고 나의 연원을 부처님께 정해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보신 것이 뭔가 하면 목각판이에요. 목각으로 만든 판이 있었어요. 그 지금 저 불갑사에 판이 보강되어 있었고 책으로는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또 찍어가지고 갖다 드렸다 그랬죠. 그렇게 세 차례를 우리 지금 일산 선지님이 방문을 하면서 그걸 지금 판각을 다 찍어가지고 책으로 만들어서 종이를 사다 줘가지고 불갑사에다가 그래갖고는 대종사님께서 보셨다 그랬거든요. 그거는 목판본이에요. 근데 이 1377년에 흥덕사, 청주 흥덕사에서 최초의 금속활자인 직지라고 하는 책을 발간을 한 거예요. 자, 이걸 발간을 했는데 이거를 발견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프랑스의 기독교 선교사였어요. 프랑스의 기독교 선교사. 그래서 기독교 선교사가 와가지고 보니까는요. 직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보니까는 금속활자본이에요. 그러니까 그 직지라는 책을 자기가 샀다니까. 사가지고 그 직지를 뭔가 하면 프랑스로 갖고 가버렸어요. 직지 책을 자 프랑스로 갖다 했다. 제가 다 얘기했죠. 이제 생각나죠. 자 갖다 프랑스로 가져갔습니다. 가져가니까 그걸 갔대. 그 당시에 고종 황제가 그거를 발견해 가지고 한 그 선교사에게 고종 황제가 뭔가 하면요 훈장을 내렸다니까. 황제가 훈장을 내렸어요. 그랬어요. 그 선교사가 말입니다. 직지를 만들어낸 우리나라에 만든 이 직지를 프랑스에다가 뭔가 하면 시집 보냈죠. 그렇죠? 시집 안 보냈습니까? 그래갖고는요 프랑스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그랬죠. 국립박물관에.
제가 전에 얘기했죠? 이제 생각날 겁니다. 자, 프랑스 박물관의 직지가 지금 보관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뭔가 하면요, 최초의 금속활자를 우리는 어떻게 배웠죠? 누가 만들었다고 했죠? 구텐베르크. 예. 구텐베르크가 최초의 금속활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했죠. 이 구텐베르크가 만들어낸 금속활자보다도 1377년 흥덕사에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 직지라는 책이 더 빨라요. 그래서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 그 금속활자본이 뭔가 하면 직지예요. 이렇게 소중해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구텐베르크가 무색해져 버렸다. 구텐베르크, 그동안에 금속활자의 최초는 구텐베르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1377년에 청주 흥덕사에서 발견한 직지, 이게 뭔가 하면요, 최초의 금속활자본이에요. 이게 그대로 증명되어 있어요. 지금 프랑스 국립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니까. 이런 소중성을 우리가 알아가지고, 내가 왜 이런 얘기, 2030년 부산 엑스포에서 이걸 만약에 할 때 이 직지를 갖다가 전시를 해요. 우리나라가 아버지 나라 아닙니까? 지금 이제 프랑스 국립박물관에 있지만도 프랑스가 갖고 있어도 자기들 것입니까? 원래는 우리 거 아닙니까? 보관 잘하는 것도 프랑스에게 우리는 고맙죠. 고마워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프랑스에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이죠. 감사는 하지만도 2030년 부산 엑스포, 이때 만약에 말이죠, 직지를 갖다가 전시를 했을 때 2030년의 그 엑스포 박람회가 어쩌겠습니까? 이런 머리가 돌아가나요? 이런 머리가 돌아가냐고요. 정말로 말이죠, 안타깝죠. 이 말을요 한 번도 꺼낸 적이 없다 이거요. 2030년도 이 지금 좀비엔에 발대연에 부산에서 했는데 그 한국에 모험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거를 했는데 이거를 꺼내질 않았다. 신문 칼럼에서 제가 읽었습니다. 안타깝죠?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말이죠, 우리가요, 지금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또 느끼는 감상이 있어야 돼요. 경선님, 느끼는 감상이 뭔 감상을 느끼시나요? 참, 저널리즘, 저널리스트의 소중성. 저널리즘이 뭡니까? 저널리즘. 우리 교단도 저널리즘 있죠? 국가에도 저널리즘들 많죠? 보세요. 유튜버 엄청 종류가 많습니까? 엄청나죠? 저도요, 어젠가 그젠가요, 유튜브 뭐 하나 볼 것이 있어서 그런 걸 보다가요, 듣다가 그냥 휴대폰 배터리가 나가버렸어요. 유튜브 보다가 배터리가 다 나가버렸다니까요. 그거 내가 지금 심취해버렸어요, 그게요. 좀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이것이요. 그래갖고 새로 또 충전시켜갖고 내가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은 저널리즘이 많습니다. 수많은 저널리즘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저널리즘들이 있고 그 저널리즘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저널리스트. 저널리스트. 참 보세요. 저널리스트. 이 저널리스트들이 해야 될 역할, 내가 이걸 오늘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 신문 칼럼을 쓴 그 저널리스트 대단하죠? 지금이라도 2030년에 부산 엑스포에서 말이죠, 프랑스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 직지를 우리가 말이죠 가져다가 전시를 했다 하도록 자극을 준 거 아닙니까? 그 저널리스트가, 그 저널리즘이에요. 그 신문가, 그 저널리스트가 이 자극을 준 것이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요, 저널리즘과 저널리스트가 해야 될 역할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한 집단, 한 단체, 한 국가, 여기에서 말이죠. 그래서 이걸요, 저는 제가 이제 지금 또 했는데, 이게 이제 제가 많다고 지금 했는데, 그러니까 이걸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지금은 뭔가 하면요, 어떤 시대라고 하면 정보의 홍수 시대, 안 그럽니까? 그러죠? 정보의 홍수 시대 아닙니까? 본물 쏟아듯이 정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지각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또 말이죠, 그 속에서 해야 될 공부가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 속에서 공부입니다. 자, 지금 아까 지금 이 소형법 3장 지금 일 속에서 공부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일 속에서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정보의 홍수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왔으면은 그 정보를 말이죠, 취할 것과 취하지 않을 것과 이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구별을 해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 지금은 말이죠, 또 소중한 것이 뭔가 하면 정보의 다이어트 시대예요. 다이어트가 뭡니까? 다이어트 합니까? 아, 경선 회장님 다이어트 해요? 맨날 해요? 참, 내가 공지 앞에 문자 쓰네. 정보의 다이어트 시대라니까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시대적 상황을 우리는 처하면서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대목을 공부하면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제 말씀 감사합니다.